자, 시작하도록 하시죠. 자, 잉글리시 B 공개 특강인데 공개 특강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나갈 거고 쌤이 수업 시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하고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요런 부분들을 나가는 수업 및 쌤 스타일을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잉글리시 B에서 결론적으로 리딩, 리스닝, 라이팅 세 가지를 하게 될 텐데 페이퍼 1, 2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해 줘야 되고 쌤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혹은 자율적으로 혼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요런 부분들을 같이 봐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책에서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넣어 놨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 쌤이 여름방학 특강 때도 뭐 여름방학 특강은 정규 때도 많이 나가고 사실 리딩 패스 페이퍼가 그렇게 막 엄청 다채롭게 있진 않아. 뭐 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잘 찾아보면 한 10 개에서 15개 정도? 풀 만한 건 한 10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문제 유형들에 대한 설명을 쌤이 이따 중간중간에 해 주겠지만 사실 이 IB의 특성상 패스 페이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능으로 치면 전년도 수능 같은 개념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잉글리시 B에서는 봤을 때는 가장 궁극적으로 점수가 가장 나눠지는 구간은 사실은 여기 구간인 것 같아. 기본적으로 질문에서 물어본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답변해 주는 과정에서 그래머 그다음에 랭귀지 요 두 가지를 보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크라이테리언 ABC 있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만 체크하면 사실 딱히 어려운 건 없을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가장 궁극적으로 라이팅 자체를 많이 우리가 안 써 봐. 어. 우리는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 요즘. 뭔가 만들어져 있고 보는 거 및 이제 외운다고 생각하고 글을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아이디어로 짜고 글 쓰는 거를 애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해. 그래서 뭐 많이 해 수업 시간 때? 예를 한번 가정해 보자. 손발 오므라들 수도 있는데 잉비는 다 이래. 어. 다 hypothetical이야. 실제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만들어내야 돼. 근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좀 우리가 유두리 있고 좀 부드럽게 해 주는 게 잉글리시 B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면 돼. 자, 같이 한번 일단 1번 쌤이 한번 줄 텐데 내가 처음부터 해 주면 쪼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잠깐 한번 연습 한번 해 볼까? 대부분은 다 쌤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봤던 질문일 텐데 여기 한번 읽어 보시고요. 텍스트는 이메일로 가정을 한번 해 보자. 네. 이메일이고 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읽어 보신 시간 쌤이 한 30 초에서 1분 정도 짧게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텍스트는 이메일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쌤이랑 연습 한번 해볼 거거든요. 고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 보시죠. 자, 쪼끔은 테크니컬하게 들어가긴 할 텐데 수업 시간 때 뭐 많이 하냐면 일단은 중심 내용들이나 밑줄 치는 연습을 항상 하는 게 좋아. 무슨 말이냐면 "You and your friend plan to travel together after graduation." 이거 상황을 준 거니까 뭐 딱히 밑줄칠 게 없을 것 같아. "But you fell out because you could not agree on where to go or what to do." 그러면 여기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야. 사건이 뭐야? 왜 이렇게 두꺼워? 그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문제점이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어디를 무엇을 할지. 그치? 그러면 이 두 내용은 무조건 써 줘야 되는 거야.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당연히 써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쌤이 왜 얘기하냐면 이거를 애초에 머릿속에 정리 계속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너네가 이제 다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뭐 많이 해요? 쌤은 대부분 브레인스토밍 하라고 뭐 많이 해? "어디 가지?" 이거 많이 해. 나라 생각하고 있어 대부분. 일본을 갈까? 하와이를 갈까? 필리핀을 갈까? 이걸 생각하고 있거든 대부분. 근데 일단 거기서 일단 에러 첫 번째. 그걸 생각할 이유가 없어. 어느 나라를 간다고 해서 7 점이 나오고 6점 나오는 게 아니잖아. 아무 나라나 빨리 잡으면 되는데 where to go는 한마디로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어디를 강조해 줘야 돼? what to do는 일단 무조건 강조가 돼야 되겠네. 자, 근데 내가 있고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대립되는 과정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면 나라는 똑같이 가는 게 좋을까 다르게 가는 거 좋을까 이것도 많이 물어보거든 애들이. 근데 나는 추천하는 건 뭐냐면 나라든 하는 활동이든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잡고 가야 되는 건데 편하게 하려면 나라는 그냥 동일화시키세요. 네.
나라는 동일화시키는데 도시를 나눠준다든지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어디 가는지에 대해서도 어그리 안 한다고 했는데 나라 똑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나라의 도시가 다르면 되니까. 혹은 나라는 같은데 가고 싶은 장소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고거. 근데 소위 얘기하는 what to do가 다르면 가는 곳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치? 자, 소위 얘기하는 이거 쌤이 수업 시간 때 했을 때 아마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뭐 얘기 많이 하냐면 MBTI 얘기 많이 해요. 쌤도 옛날 사람은 사실 MBTI를 정확히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이것까지는 알아요. 쌤이 E vs I는 알아요. 쌤은 딱 보면 E죠. 그쵸? E 같은 스타일이 있고 I 같은 스타일이 있을 텐데 그렇게 나눠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MBTI를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VS로 compare contrast 할 때는 MBTI 생각하면 된다. 왜? 두 개가 다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S 쓸 때는 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성격이 달라서 혹은 preference가 달라서. 이런 키워딩을 집어 넣어주시면서 S에 써주시는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거 한번 볼게요. Now you want to resolve the situation인데 여기서 이미 찢었어요. 끝났어야 돼요. 뭐가? 이 글의 가장 큰 목표가 뭐야? 화해하려고 하는 거네. 그치? 그게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 없는 친구들은 이 분위기의 글을 쓰는 걸 잘 못하더라고. 다 썼을 때 결론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나야 돼? 우리 사과하자. 우리 사과하자. 이제 내가 사과할게. 우리 좀 풀자. 내가 미안해. 우리 같이 가자. 라는 느낌이지 않을까, 얘들아? 그게 가장 첫 번째여야 돼. 그러면 이 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thesis is a topic이 되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 thesis is a topic이 뭐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잉글리시 B에서 여기 내용에서는 이 주제 안에서의 thesis topic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엄청 팬시하게 들리잖아. 이거 그냥 바꿔볼게. 목적이 뭔지를 알면 돼. 그게 지문에서의 thesis topic이야. 이건 잉글리시 A, 잉글리시 B, 프리, 영어, 뭐 토플, SAT 다 똑같아. 항상 중심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뭐라고? 화해하려고 하는 거야. 뭘로 싸웠는데는 우리가 그 전에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질문 똑같죠? Write a text in which you express why you think the situation occurred, how your feelings have changed, and offer ideas that both you and your friend might be able to agree to. 라고 얘기를 해주죠. 얘도 좀 조심스럽죠? 왜? 조동사가 나왔죠? 그치? 100% 화해는 안 할 수도 있지만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작성해보자.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조금 이제 쌤의 고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공개 특강이지만 여러분들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나는 글을 잘 못 써. 나는 글을 잘 못 써. 내가 못 쓴다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해보자고. 난 글 잘 써.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글을 잘 못 써. 라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글 못 써도 상관없어, 얘들아. 이거부터 이렇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부터 이렇게 디컨스트럭트라고 해서 나눠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선생님 뭐 시켜요? 수업 시간 때? 브레인스토밍을 시켜요. 소위 얘기하는 나라, 활동, 화해하려고 나라, 활동.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어디 나라 어떤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야, 우리 화해하자. 여기 나라, 여기 활동으로 바꾸는 거 어때? 라고 하는 것만 짜주시면 사실 내용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텍스트는 정말 정말 쉽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편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 답이 있잖아. 너네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 라이팅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그 라이팅에 답을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텍스트에서 스트럭처야. 이메일의 스트럭처 뭐 별게 뭐가 있겠어. 인사말 들어가고 그냥 인트로덕션에서 내가 이 이메일 왜 쓰는지에 대한 얘기해주고 바로 바디 패러그래프 들어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 내용은. 근데 어디서 많이 말리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많이 말리는 거예요. 네. 특히 너네 지금 11학년이지만 대부분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아? 주변에서? 내가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야, 잉글리시 B인데 치 좀 나와야지. 잉글리시 A도 아니잖아. 난 이게 한 번씩 다 들어봤을걸? 부담될걸? 그치. 심지어 잉글리시 B는 SL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H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담이 되실 거예요. 7점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라이팅 쓰시기 전에. 이거를 쌤이랑 수업 시간 때 연습을 할 거고 이거 참 연습을 되게 많이 합니다, 쌤이랑. 그 다음 뭐 할까? 그 다음 쓰겠죠. 쓰는 내용들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쓰는 것도 어렵긴 한데요. 이렇게 표현해 드리죠. 브레인스토밍이 40%는 먹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 아이디어 쓰실 때. 실점 나온 애들 중에서 브레인스토밍 못하는 애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쌤 수업을 많은 친구들이 들었겠지만 브레인스토밍을 깔끔하게 하는 친구들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쌤 자랑이 아니라 원래 이 점수 나왔던 애들이 이 점수를 도달하는 데까지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됐던 건 여기 부분에서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학년 친구 중에서 많이 없는데 12학년 친구 중에서 있거든? 12학년 친구 중에서 있는데 브레인스토밍이 너무 기똥차게 돼요. 그냥 머릿속에 무슨 암기해 둔 것처럼 와다다다다다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쌤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이 1, 2, 3번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조건들을 좀 하나만 말씀드리고 뒤에 넘어갈 건데 그 조건들이 뭐냐면 너무 특이한 나라 제발 하지 마세요. 너무 특이한 활동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 문제 쌤이 하나 엄청 꿀팁 가르쳐 드릴게요. 내년에 시험 보시거나 내후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 이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 원래 강사들은 그거 많이 하잖아.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내년에는 이게 나올 것 같아. 전 거꾸로 하거든요. 얘들아, 신기한 거 가르쳐 줄까? 이 문제는 절대 안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해.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 줄 알아? 당위성을 부여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 우리 왜 하냐고. 왜 하고 있어, 이거 우리? 왜 해야 돼, 연습을? 여기서 연습을 하고 다른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한 브레인스토밍 자체가 이 40%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방법을 배워가야 돼. 그리고 그 방법도 방법이지만 데이터를 착착착착 쌓아나가야 돼. 챗 GPT랑 똑같아. 데이터를 계속 쌓아주면 걔가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정리해주는 거잖아. 근데 데이터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맨날 쓸 때마다 새로운 애쓰 있으면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 문제 봤을 때 뭐부터 하는 거야? 아, 나는 앞으로 나라랑 친구랑 관련된 싸운 거, 동의하지 못한 거, 서로 아이디어가 다른 거, 및 콜라보레이트 하는 거, 코어퍼레이트 하는 거, 예시들 및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거 쓸 수 있게끔 잡아주셔야겠죠. 다른 에세이에서도 내가 써먹을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게 가장 1차적인 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 맨날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막 아프리카, 뭐 써먹을 데가 없는 아이디어들 있지. 그거 하지 말라 그래. 한 번이라도 더 우려먹을 수 있고 다른 에세이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나 단어들을 연습을 해주셔야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에세이 더 잘 쓸 확률이 있겠죠. 어떤 주제가 나오든. 쌤이랑 수업 시간 때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건 뭐라고? 어떤 질문이나 어떤 문제가 나와도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고 내용들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가장 넘버 원이 돼야 돼. 왜? 얘는 안 나오니까. 그것만 연습해 놓으면 데이터가 축적해내는 과정은 뭐야? 숙제를 하고 에세이 피드백 받은 거 리라이트하면 그건 당연히 하겠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하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수업 시간 때 뭐를 중심적으로 나간다고? thesis 잡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내가 언제 어디서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partially 다른 문제에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잡는 연습하는 거. 그게 안 되면 쌤이 주는 아이디어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아까 그 쌤이 MBTI 얘기해 주잖아. 이거 많이 해. 친구랑 나랑 부딪히는 게 있다. 왜? 프레퍼런스가 다르 성격이 다 다르니까. 원하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 그거를 취합하거나 화해하는 과정 자체를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거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혹은 그룹 프로젝트 하는데 팀 프로젝트 하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풀고 싶다. 이런 거 나온다고. 그때 또 써도 돼. 그때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여기서 쓸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 그게 아니면 너무 무제한적으로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치?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하고 바로 브레인스토밍 탁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서는 랭귀지 부분 6점에서 7점을 달리는 거야. 6점을 가려면 이 브레인스토밍이란 내용적인 부분의 컨텐츠가 해결이 돼야 돼.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정적인 6점을 받기가 힘들 거야. 본인이 안정적인 6점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뭐가 문제라고 물으면 딱 일반적으로 1.5개거든? 0.5개는 뭐냐? 그래머. 그래머가 계속 틀리면 7점 가기가 힘들어, 애초에. 근데 대부분은 뭔지 알아? 보카 때문에 그래. 보캡이나 익스프레션 때문에 그래. 그럼 안정적으로 6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봐줘야 되는 부분은 뭐다? 0.5의 그래머, 1의 보카 및 랭귀지 스킬이야. 그래서 방학 특강 때 쌤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보따리처럼 이디엄을 3개에서 5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지금 쌤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 그 이디엄이 머릿속으로 3개에서 5개가 떠올라야 돼. 그 이디엄을 써주냐 안 써주냐에 따라서 점수가 또 바뀌기도 하거든. 그리고 쌤이 항상 얘기했던 게 그 3개에서 5개의 이디엄의 옵션들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점차적으로 늘려주고 업데이트라는 걸 해줘야지. 내가 이디엄을 3개를 찾아봤어, 5개를 찾아봤어. 그걸 내 걸로 만들고 나면 이 3개나 5개가 무조건 쓰이기는 힘들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이디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프로세스들, 이런 학습적인 부분들을 쌤이랑 인기 수업 때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공개 특강 듣고 있고 잉글리시 B가 뭔지 알고 있고 학교 수업 듣고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이디엄 본인만의 이디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네. 이디엄 3개 대봐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안 나올걸요? 나오긴 해도 라이팅에 쓸 수 없는 이디엄들만 알고 있는 친구들 너무 많을 거고. 그치? 그런 것들을 쌤이랑 수업 시간 때 보시면 됩니다. 라이팅 시간 때는 적어도. 자, 이제 노잼으로 넘어가 볼까요? 노잼. 얘는 쌤이 사실 걱정이자 고민이 가장 많은 구간들이 여기 구간이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배신당하는 구간이 여기 구간이야, 항상. 왜 배신당한다고 쌤이 표현을 하냐면, 라이팅에서 막 4.5점 나왔던 애가 6.7점이 드디어 나왔는데, 파이널 점수가 6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점수가 학교에서 안 올라가는 친구들의 문제점들을 보니까 여기서 많이 발생하더라고. 어디서? 리딩 내용에서. 리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뭘 봐야 되는 시험이냐고 보냐면 크게 2가지로 나뉘어. 크게 2가지로 나뉘는 게 뭐냐면 A랑 B가 나뉘는데 지문이랑 문제를 2개로 나눠볼게. 지문이 어렵거나 지문이 쉽거나. 근데 이게 반대로 돼 있어. 지문이 어렵잖아. 그러면 문제가 쉬워. 지문이 쉬우면 문제가 어렵고. 이렇게 2가지밖에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아니면 정말 그냥 무난하게 나오는 지문이거나. 이거 2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2가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간은 뭐냐면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예요. 지문이래. 제목만 읽어도 어질어질 할 거야. 왜? 애초에 문학이라는 걸 학을 뗀 친구들이 인필의 선택을 많이 하니까. 나도 그래. 내가 인필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나도 별로 문학 별로 안 좋아해, 쌤은. 어. 애초에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또 하다 보면 재밌기도 해. 되게 이상한 좀 문학이라는 게 좀 그런가 봐. 근데 이 익스트랙트가 나오는 순간 애들이 다 절어, 소위 얘기하는. 본인이 했던 대로 그대로 풀면 되는데 익스트랙트를 하는 순간 문학이네 라고 하면서 이미 태도 자체가 이미 거기서 멘탈이 나가 있는 거야. 문학 작품이네 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데미지를 줄여줄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하는 게 쌤 수업의 가장 초점이 될 거야. 적어도 IBP 정규 때는. 왜냐면 여름방학 특강이나 겨울방학 특강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보거나 좀 일주일에 하는 횟수가 많게 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정규 때는 소위 얘기한 난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 한 가지라는 게 막 단어 하나 이런 뜻이 아니잖아. Generally speaking 한 가지의 thesis, 한 가지의 theory나 한 가지의 테크닉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 테크닉이 뭐냐라고 했을 때 리딩 쪽에서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난 딱 한 가지야. 어려운 지문 대처하는 방법. 잔실수를 없애는 건 특강을 추천. 정규 때는 뭐? 어려운 지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거부터 해야 돼. 애초에 야 문제를 얘들아 풀고 오답 체크하고 단어장 작성하는 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얘들아. 지금부터라도 해줘야 돼. 그걸 안 하면 애초에 쌤 수업이 아니라 어떤 수업이든 쓸모가 없을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하겠지만 쌤이 추가적으로 공개 특강이니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12주 동안 하나만 가르쳐 주려고 할 거야. 리딩 쪽에서는. 진짜 추잡스럽고 어려운 지문 나왔을 때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그리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너네가 그걸 잘 못하거든. 자, 버릴 걸 버리는 거에 대한 얘기만 설명해 주고 랩업 해주고 끝내드릴게요. 자, 버릴 거 한번 얘기해 볼게. 문제 한번 둘러봐봐. 쌤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 줄게. 27번부터 여기 40번까지거든? 지문 안 읽어봤잖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거 하지 말고 40번까지 쭉 읽어봐. 한번 문제만 훑어봐. 그 다음에 쌤이 버릴 문제들에 대한 조건부를 좀 말씀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죠. 뜩 둘러봤을 때 죽었다 깨나도 못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야 되라. 여기서. 그 문제는 요거, 요런 문제들이야. 내용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 특히 요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지문에서 우리가 뭔가 해법을 찾을 수 있거나 돌파를 하거나 내용을 찾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말리는 경우가 뭐냐면 지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걸 쌤이 도와주겠다고 한 거야. 그거는 실질적으로 쌤 수업을 들으면서 순차적으로 해석하고 막 같이 봐야 되는 건데 그냥 generally speaking 그래? 근데 지문이 해석이 아무리 잘 돼도 무조건 버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 문제들이 뭐냐? 얘, 얘야. 왜냐면 다른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얘까지 포함이네. 일단은 다른 문제들은 뭔가 우리가 읽었을 때 뭔가 이해라도 할 수 있거나 기회라 opportunity라는 게 있다니까. 근데 얘는 단어 뜻을 모르면 그냥 게임 끝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못 도와줘 이거는 내가 옆에 없으면. 얘는 단어 뜻을 모르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한 거예요.가 아니라 기출 단어들을 못 외운 거야. 여기 나오는 단어는 무조건 기출 100% 문제야. 무슨 뜻이냐? 내가 여기서 혹은 지문에서 단어를 몰라. 예를 들면 랭귀지라는 뜻을 모른다고 가정해보자고. 모를 거야. 모를 수도 있어. 왜? 얘는 기출이 아니거든 애초에. 기출까지는 안 나온 단어야. 근데 이게 문제로 나온단 말이지. 이 32번의 문제가 was not very quick에 대한 대답이 랭귀들이야. 근데 이렇게밖에 안 나와. 이 B에선 얘들아. 너네가 몰라야 되는 단어들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고. 근데 이런 문제에서 내가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모른다. 버리셔야 돼요. 찍어 빨리 넘겨. 어쩔 수 없잖아. 여기서 고민해봤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얘도 똑같아. 얘도 똑같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단어장 빨리 작성하고 단어 외워야지. 남들은 다 꽁으로 가져가는 문제인데 나 혼자 버리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다 틀리진 않겠지. 근데 어떻게 될까? 이게 생기겠지. 이게 뭐야? 플럭추에이션.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가 생기겠지. 그럼 어떻게 돼? 너희의 점수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겠지. 근데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느끼잖아. 남들은 다 로또 당첨되고 남들은 다 7점 받는데 남들은 다 아는 단어 나오는데 내가 시험 볼 때는 어때? 내려갈 확률이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확실히 이 플럭추에이션이 없게 잔잔한 파도처럼 만드는 게 리딩에서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까지가 generally speaking이고 물론 당연히 내용적으로 독해적으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프로세스들은 당연히 수업 시간 때 하게 될 거야. 근데 이번 정규 특히 이번 9월 정규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어려운 질문 나왔을 때 그거 플러스 알파로 선생님 패스페이퍼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쌤이 모든 문제 유형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토플, SAT, 수능 문제들도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쌤 그게 무슨 토 나오는 소리야? 무슨 소리냐면 프레이즈를 나오는 건 둘째치고 단어 문제, 및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 IB에서만 있는 문제들이 절대 아니에요. 토플, SAT, 수능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이 짬뽕 되어 있는 게 잉글리시 B의 리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단편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풀어보고 오답 체크하는 것도 매우 좋은 연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너네 3년 특례 친구들 및 12년 특례라고 한들 토플, SAT를 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그 특정한 문제, 특히 팩트, 네게티브 팩트 문제들, 인서션 문제들 같은 유형들도 같이 준비하는 수업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키도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영의 감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고 이번 시즌은 한 가지를 요약한다면 뭐라고? 어려운 지문 돌파하는 법.
그게 잉글리시 B의 가장 메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라이팅은 라이팅대로, 리딩은 리딩대로. 리스닝은 조금씩 나가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리스닝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95% 이상의 수업이 리딩이랑 라이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키도키? 네. 여기까지 하시죠. 고생했어요, 여러분.